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각기 다른 한인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합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시력검사와 안경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의 미래를 놓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제 열띤 토론을 펼치며 뉴욕 한인회 운영 방안과 탄탄한 재정을 위한 각각 다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용 후보는 뉴욕 한인회 성격 규정, 재정 활성화, 4세대 영입, 한인회 간 정상화 문제를 놓고 2시간 동안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강진용 후보는 뉴욕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회는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기관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들을 돕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든 한인 민족을 대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우리를 advocate 하는, represent 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더 강해야 되고 우리 미주 사회 the outside world 보면서 더 우리를 자랑스럽게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그것이 뉴욕 한인회입니다. 김광석 후보는 60년 동안 운영되어 온 뉴욕 한인회의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하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비영리법을 탄탄하게 세우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각 나라에 있는 한인들도 엮을 수 있고 또 동포청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단체들과 국제적인 연계로 우리가 한인사회에 한인들의 위상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하고 우리 권익과 애도커시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CS와 그 캐비넷은 분명 다르다. KCS는 어떤 그 서비스에 디렉트된 거고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프로치도 다르고 기능도 매우 다르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재정 문제에 대해 두 후보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김 후보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을 역임한 경험을 적극 살려 정부 그랜트를 유치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 후보는 2세에서 3세 네트워크를 확장해 민간 후원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그랜트를 받게 되면 다른 한인 비영리 기관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인 1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2세, 3세들이 주류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다며 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한인회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트라이스테이트입니다. 커네티컷, 뉴저지, 뉴욕 스테이트. 그 정부로부터 그랜트의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크게 본다면 페더럴을 봐야 되지만 페더럴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 미주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시정부 뉴욕시는 다운스테이트라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뉴욕시 정부의 그랜트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분야로 우리가 그 연결을 한다면은 재정 확보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협회도 매년 우리 큰 갤러 합니다. 그 갤러에 300명 정도 사람들 참석하고요. 거기서 큰 회사들도 거기 후원을 많이 받고 그동안에 매년 뭐 30만 불, 40만 불 매년 그렇게 많이 후원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면 우리 한인회 버젯을
충분히 우리가 expand 그리고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계획, 한인회를 위한 새로운 계획, 그리고 후보들이 서로에게 질문하는 등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본방송에서 10일 오전 8시 40분과 11일 오후 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결전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는 11일 실시되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일 일요일은 14년 만에 뉴욕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비영리 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한인 1세 기호 1번 김광석 후보 대 검사 출신 변호사 한인 2세 기호 2번 강진용 후보의 맞대결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김광석 후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김 후보는 그의 경력을 토대로 뉴욕 한인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강 후보는 지금의 한인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할 시기로 한인 사회의 얼굴과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펼쳤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뉴욕과 뉴저지 11곳에 투표소를 운영하며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의 차기 수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브루클린에 가장 먼저 음식물 분리수거가 시작됩니다. 뉴욕시의회는 내년 3월까지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 내년 10월부터는 맨해튼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응하지 않는 주민 및 사업주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로웨이스트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아담스 시장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 조례안을 주도한 세하나 하니프 시의원은 뉴욕시가 심각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건물이 35%, 차량 등 교통수단이 21%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립지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미국 최초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시력 검사를 제공하고 안경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의회 의원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시력 검사와 안경 맞춤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 기준으로 36,450달러 미만, 부부 소득 기준 49,300달러 미만, 4인 가족 기준 75,0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며 뉴욕시가 추후 지정하게 될 기관에서 시력검사 및 안경 맞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시력검사를 받고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저스틴 브랜넌 의원이 발의했으며, 브랜넌 의원은 많은 단체나 회사가 무료 시력검사와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와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퀸즈 한인회에서 현장 민원실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 지역 중 한인 사회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도 많은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퀸즈 지역에서 7월부터 퀸즈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민원실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운영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7월 12일, 8월 9일, 9월 13일 각각 민원실이 문을 엽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민원실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영사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퀸즈 한인회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본 공통준비 서류인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및 현금 수수료, 서류 발송에 필요한 충분한 우표를 준비해야 하며,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별 구비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 민원실에서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퀸즈 지역 재외동포들의 영사민원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여타 관할 지역에서도 순회 영사 활동을 지속 실시해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맨해튼 지방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에게 내가 기소됐으며 오는 13일 오후 3시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기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파이 방지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기록 인멸, 위조, 공모,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극비리에 진행해 비밀경호국과 연방마샬도 기소 이전에 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소 100건 이상의 기밀문서를 사저인 마라라고 리조트 등으로 불법 유출했고 연방검찰의 압수수색 전 이를 숨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은 물론 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내년 대선 판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절대 미국 경제에 맞서 베팅하지 말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전 세계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4% 미만의 실업률, 소득 하위 50%의 실질소득 3.4% 증가 등 미국 경제의 회복은 어느 주요 경제국보다 강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입법 성과도 거론하면서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이룬 진전은 미국이나 미국인에 반해서 베팅하는 것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내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기고는 때마침 주중 한국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에 베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상하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금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확실시됨에 따라 백악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근로자와 중산층에게 최대 $20,000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하는 행정부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근로자들을 돕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학자금 융자 탕감 금지 결의안을 거부함에 따라 시행 여부는 이달 말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학자금 융자 탕감은 연방부채 탕감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할 수 없으며 연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탕감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대출자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금지시킬 것으로 보여 탕감 또는 탕감과 유사한 정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격 근무가 뉴욕시 사무실 공실률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민들을 근교로 이주시키는 도시 파멸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과 뉴욕대 경영대학원 등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 90%에 달했던 뉴욕시 사무실 점유율이 2020년 말 10%로 하락했고 최근 다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로 계약된 임대 면적은 팬데믹 이전 2억 8,540만 스퀘어피트에서 1년 만에 6,240만 스퀘어피트로 4분의 1로 줄었고 임대 수익도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8.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임대 수입이 줄어들면서 뉴욕시가 징수하는 세금도 줄었고
특히 앞으로 6년 뒤인 2029년 세수는 현재보다 6.5%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자연히 뉴욕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는 2029년까지 세수 감소 및 삶의 질 저하는 다시 뉴욕시 사무용 빌딩의 가치 하락을 초래해 6년 뒤 최대 43.9%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뉴요커들을 교외 지역으로 몰아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무용 빌딩 공동화가 뉴욕시를 파멸시키는 고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면서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어지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수개월째 위축돼 있지만 고용시장은 테크업계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해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은 25%로 낮아졌고 JP모건은 미국과 세계의 경기 확장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으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는 과장됐다며 경기 침체 전망을 부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해부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용 증가, 집값 상승, 소비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의 이 같은 분석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거나 긴축 강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가 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연달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바이낸스 측이 증권거래위원장이 고문직을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바이낸스 측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게리 겐슬러 연방증권거래위원장이 지난 2019년 3월 바이낸스에 고문을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말 일본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와 점심을 함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겐슬러 위원장은 MIT 경영대학원 교수 신분이었으며 지난 2021년 1월 연방증권거래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바이낸스 측은 겐슬러가 바이낸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며 당시 고문직 제의 이후 자오창펑 CEO는 겐슬러와 계속 연락을 취했고 겐슬러의 요청으로 자오가 MIT에서 가상화폐 인터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겐슬러는 2019년 하반기 미 하원 금융위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증언에 앞서 자오 CEO에게 사전에 증언 원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바이낸스 측이 겐슬러 영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으며 바이낸스 주장은 이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전국 부동산 압류 건수가 1년 전보다 1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은 지난달 전국 부동산 압류 건수가 35,196건으로 지난 4월보다 7% 늘었지만 지난해 5월보다는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압류 건수는 전국 주택 3,967채당 1건꼴이며 일리노이주는 2,144채당 1채로 전국에서 압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메릴랜드는 2,203채당 1채, 뉴저지는 2,257채당 1채, 플로리다는 2,470채당 1채, 오하이오는 2,478채당 1채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의 223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가 부동산 압류 비율 1위를 기록했고 인디애나주의 엘크하트,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 플로리다주의 팜베이, 오칼라 등이 압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플로리다주 잭슨빌이 압류율 1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가 2위,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3위, 플로리다주 올란도가 4위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압류 절차를 개시한 부동산도 지난 5월 23,245채로 전달보다 4%, 전년보다는 5%가 늘어났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조치, 도발적 언행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한국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개보, 매트의 한국예술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고 한국의 근현대 예술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전 세계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비싸며 서울이 9위로 10위인 도쿄보다 물가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가 일정에게 사용료를 받고 미 전역에 구축한 12,000개 급속 충전 시설을 GM 전기차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양사 CEO가 트윗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으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부여한 미국 체류기간을 2년 더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했으며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며 메타가 가상현실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미국에서 뉴스 제공 앱인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출시하고 150개 이상의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뉴스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음료의 주성분인 타우린이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낮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나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곳곳에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석.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알립니다. 맨해튼 투표소,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퀸즈 투표소, 플러싱 대동현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뉴욕 장로교회, 뉴저지 투표소, 포트리 한남 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 롱아일랜드 투표소,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 투표소, 만백성교회, 웨체스터 투표소, 스카스테일 어치브 태권도장 및 체육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해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일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